일단 그날 해제 결의안 통과의 순간 그리고 그때 동시에 벌어졌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계엄날 밤에 행적을 두고 참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사실 있는데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하라고 했다가 또 본인은 정작 국회에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예. 짧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고 만약에 이런 추 원내대표에 의한 혼선이 없었다면 1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해제 결의안에 찬성을 했을지 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날 밤 추경호 의원을 보면서 오늘 의도치 않게 책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프랑스 작가들 있잖아요. 빅토르 위고나 찰스 디킨스 작가들 소설 보면 꼭 한 명 그런 캐릭터들 나오잖아요. 아주 기괴한 캐릭터들. 예. 어떤 뭐 시체를 판다든가 무덤에 가서 시체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숙박하러 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홀기는 사람들. 네. 저는 딱 추경호 의원을 보면서 그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저분한 짓을 한 거잖아요. 차마 뭐랄까요? 인간의 형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기괴하고 해괴망측한 짓. 저는 이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에 하나, 이건 가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밤 초법적인 그와 같은 쿠데타 행위, 네.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라면 추경호는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을까? 상당한 충신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당 원내대표이면서 자당 의원들을 네. 이 국회에서의 이 계엄을 무력화하는 해제 결의의 투표를 성원이 못되게 함으로써 지대한 성과를 이뤘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도 네. 아. 정말 좀 저는 이 사람 좀 취했다. 정말 기괴한 형상으로. 예. 그리고 뭐 시간은 좀 건너뛰지만은 네. 추경호를 또 옹호하는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뭐 절대다수 의원들, 참 뭐랄까요? 국민의 뜻과는 많이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구나. 예. 오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더 한 번 더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것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 상황 또 국회 상황은 잠시 후에 네. 다시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계엄에 대한 급한 불은 그날 6시간 만에 꺼졌는데 네. 윤 대통령도 이제 해제를 발표를 했죠. 예. 근데 여당에서 다음날 바로 뭐 한동훈, 추경호 중진 의원 몇 명이 용산에 가서 윤 대통령과 회동을 했잖아요. 예. 그때 윤 대통령이 나는 잘못한 것 없고 야당의 이런 폭거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본인의 어떤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 뭐 나아가서는 내란적인 요소를 드러낸 거죠. 그럼 민주당을 비롯한 종북 좌파 세력에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건 보면은 계엄령 발동 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위법부당한 계엄령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드러나는 것은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거고. 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뭐 여러분들 조금 조그만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대학교 때 저도 이제 소위 서클 동아리 활동들을 해봤는데, 동아리원들의 성향이 이 동아리 회장 닮아가거든요. 네.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좀 동아리 회장이 이렇게 뭐 술 좋아하고 어쩌고 하면 다 그렇게 되고, 좀 뭐 이러 막 원칙 따지고 어쩌고 따지면 그런 성향이 주류라고 하고 하는데, 네. 참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인사들 모습, 뭐 김행 씨라든가 김행 후보자라든가 또 몇몇 후보자들 보면, 사람들이 왜 저리 좀 비굴하고 좀 뭐랄까요? 떳떳하지 못하냐. 좀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조금 정면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비굴하다, 비굴해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비굴한 거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뭐랄까요? 조금은 강골 기질에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기질로 알았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뽑는 사람들마다 왜 저럴까 했었는데, 이번 모습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나. 참 비겁했다. 비겁했다. 계엄령을 내리고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를 앞에 두고서 했던 말이 야당에 대한 경고령이었다. 좀 뭐 그런 해명, 변명조차도 조금 비굴해 보인다. 네. 예. 이 경고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바로 이 경고성으로 계엄을 내리는 거는 뭐 부당하다, 뭐 용납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또 입장을 냈고요. 근데 이 경고성이라기에는 구체적인 체포 명단이 또 나와버렸어요. 예. 또 싹 다 국회의원들 잡아 정리하라 뭐 이런 식의 발언도 증언도 나왔고요. 네네.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직접 이 충암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로 직접 들은 명단이 바로 공개가 된 건데, 이 홍장원 1차장은 뭐 듣다가 너무 황당해서 접었다 이런 얘기 예. 했잖아요. 뭐 명단 많이들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원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명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들어있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뭐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고 뭐 뭐랄까요, 문제 의식을 심각하게 못 느낀다면 못 느낄 수도 있는 게, 네.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이게 희극이잖아요. 지금 한편의 희극인데 그 희극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이게 사실이란 가정하에 뭐 일각에선 그 말은 홍장원 차장의 발언의 신빙성을 뭐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네. 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그 발언의 신빙성,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명단을 쭉 말하긴 했을 거다. 네. 그런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하. 제가 이거 개인적인 경험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거 정권 극초반에 네.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된 이 하청 노동자, 주로 이제 용접 노동자들의 그런 이제 파업이 네. 있었습니다. 네. 조업이 중단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건 좀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군부대 투입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언론에도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런데 이제 뭐 군부대 투입이다 했을 때 들었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간접적으로 들었겠네요. 제가 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만무하고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명단을 분명히 말했을 거다. 그런데 이걸 방첩사령관인가요? 여인영. 이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이건 또 한편의 희극 아닌가. 다큐로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저는 뭐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면모, 조금은 뭐랄까, 지금 사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 정상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들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까지. 아니 그리고 뭐 김어준, 김민석, 김민웅 이 사람들 왜 이야기합니까? 뭐 또 일각에선 그러잖아요. 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몸값 올라갔다. 뭐 그런 말들까지 하던데. 띄워줬다. 네. 대통령이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명단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뭐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뿐만 아니라 그 확대되는 과정조차도 상당히 희극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술자리, 그런 해석도 많았잖아요. 저 술자리에서 망상 속에서 하는 짓이다. 아하. 분명히 그런 요소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워딩 중에 그런 부분을 봤어요. 뭐 그게 언론에서 다시 제가 찾아보려니까 쉽게 못 찾았었는데, 네. 누구든지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았어야 됐다. 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안타깝게 보는데, 감히 해석하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동훈일 그럴 테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한동훈 대표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심리 상황에서 그런 짓을 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연상이 될 테고, 그 상황에선 무조건 막는 수밖에 없었다. 네. 보면 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참 유력 인사들. 네. 제가 이때 말한 유력 인사 중에는 정말 고위급 인사들, 정말 우리나라의 5선, 6선하고 뭐 총리 물망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랑 중에 하나가 저한테 항상, 저도 들었었거든요. 오늘 나는 윤 대통령이랑 술 마셨다.
어제도 불러갔다. 아하. 누가 와서 또 나를 데리고 갔다. 좀 이따 당신이랑 만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간다. 뭐 이런 말들을 정말 숱하게 여러 사람에게 들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 그렇게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전 그 사람들 막았어야 됐다. 이건 충원을 했었어야 그렇죠. 된다. 그 예, 자리에서. 예, 예.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충원을 직원을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쓸려 나간 거잖아요. 다음엔 안 불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인간적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뭐 인간관계를 훼손하고 뭐 모욕을 당하고 감내하고 한 건데 이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빙의해 본다라면 네. 매일 저녁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유력 인사들 뭐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사 시절에는 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곧대로 본인이 하는 말을 듣고 맞장구 쳐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어떤 이성적인 제어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사태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뭐 국무회의 당일의 뭐 분위기 네. 발언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장관 한 명 한 명 누구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그건 뜯어 말렸어야죠. 저는. 네. 뭐 폭력을 행사한다라면 저는 맞고서라도 말렸어야 됐다. 이건 그랬어야 될 일이다. 사실 그 국무회의가 개엄 직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얼마나 누가 만류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 수 예. 없지만 네네. 누구 하나 이제 직을 걸고 정말 몸으로 막아섰을 거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예. 했다는 거는. 그래서 국무회의 결국은 국무회의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장차관회의가 국무회의이겠습니다만은 예.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 있었던 회의 의사소통 과정들이 항상 이래 왔지 않겠는가. 네.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대노하고 또 본인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내세우고 뭐 그에 대해서 아무도 뭐 직언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와 같이 일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류를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건의하고 독려하고 부추겼던 인물이 또 대표적으로 이 충안파로 거론되는 김용현 그렇죠. 전 국방부장이에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한 명이 또 다른 충안파가 이상민 전 행정장관인데요. 둘 다 이제 전직 장관이 되긴 네네. 했지만 이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가 됐고 처음 계엄을 건의한 사람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엄 전에 평양에 이제 무인기를 보내서 국지전을 유도했다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계엄 당일에 사실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들이 갔잖아요. 예.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한 첫 사례가 되기도 했어요. 김용현 전 그렇죠. 장관이. 예. 이분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에 대한 뭐 처벌도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저는 이분 김용현 씨 본인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본인이 계엄을 건의했다라고 예. 자처하고 또 확인도 된 상황이니만큼 법에서 정한 어떤 극단적인 최고 형벌을 취해야 되지 않나 내란과 관련되어져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쿠데타가 있은 당일날 그 다음날 뭐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가부간의 찬반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도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적어도 이제 저는 우리나라 국정에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미처 그날은 예상치 못했었지만 네. 지금 경제적으로도 아,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을 야기한 거잖아요. 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내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최고 형벌을 선고하고 또 곧바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면 이와 같은 체제 전복 세력에 대해서는 법의 엄단이 있어야 되겠죠. 네.